다음으로 이 대화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화 보시면 이것도 이제 좀 반 좀 나눠서 볼까요? 이렇게 반 나눠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교사,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왼쪽은 팀즈 화상 모임, 오른쪽은 팀즈의 그냥 팀에 대한 거죠. 자유 게시판. 자, 지금 보시면 이 자유 게시판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게시물이 하나 추가가 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죠? 이쪽으로 좀 옮기고, 네. 여기에다가 이 회신을 하면 이 새 메시지 입력해 표시가 됩니다. 제가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채팅을 치면, 네, 여기에 이렇게 채팅이 나왔죠. 맞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치는 것도 여기에 보이고 여기에 치는 것도 여기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쪽에 이쪽 하단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들 중에 보면은 여기에 이 칭찬하기 아이콘이 있어요. 이 칭찬하기 아이콘을 눌러서 칭찬을 하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칭찬하기를 통해서 배치를 선택하고요, 여기에 칭찬하고 싶은 학생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으면, 예, 아이를 넣었죠. 미리 보기를 해서 보내기를 하면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채팅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MS 폼즈를 이용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짜장면, 짬뽕, 1번 짜장면, 2번 짬뽕 이렇게 하고 자동으로 결과 공유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네, 보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죠. 그리고 아래에는 결과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수집이 됩니다. 자, 모임에서 이렇게 채팅에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할 수 있죠. 제가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제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반영이 됐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바꾸면 네, 바뀌죠.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이용해서 수학 시간에 간단한 통계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네, 굉장히 유용한 또 자료입니다. 자, 요거 이외에도 되게 많은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볼뱅이를 누르고 알리라고 하면 리플렉트라고 해서 이 기능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 하실 때 이제 왜 감정카드 같은 거 가지고 감정을 나누는 그런 활동 하잖아요. 이제 그런 활동을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리플렉트 앱을 추가를 여기다 했고요. 그래서 이걸 만드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네, 사항 일반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채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제 메시징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채팅방도 내용을 봤고요. 자, 끄고 옆에 이제 여기는 감정 표시, 손들기 기능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아실 겁니다. 이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 아이디 옆에다가 손 표시를 할 수 있고, 의사 표시도 할 수 있고, 어떤 신호도 줄 수가 있죠. 준비가 됐다, 아니면 뭐 거슬을 들어서 어떤 걸 하고 싶다, 발표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의사 표시를 마이크를 따로 켜지 않고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손 내리기, 손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규모 회의실 이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회의를 만드는 그룹이고요. 4개나 뭐 6개 정도 이렇게 하겠죠. 자동으로 회의실에 할당할 수 있고, 수동으로 인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수동으로 하면 이끌이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참가자를 할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놓고 할당을 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할당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규모 회의실의 기능 중에 이제 회의실을 제거하거나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고 그리고 메인 모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표시를 하고 설정을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다 이제 참가자 할당을 했으면 저는 지금 아직 할당을 하지 않아서 이제 1번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할당을 했으면 회의실을 시작하면 이제 소회의로 이동이 되겠죠. 다 이동이 되고 교사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소회의실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회의실 열 때 좀 오래 걸립니다. 줌은 되게 매끄럽게 되는데 아직 팀즈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회의실 기능이 있긴 한데 조금 느리긴 합니다. 네, 열렸네요. 회의실 열렸죠? 자, 여기서 이제 회의실을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실 참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든 밀로 넘어가시고요. 학생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참석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얘기할 수 있고, 저는 다시 주 모임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두 번째 회의로 또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참가자가 없어서 이게 열리지가 않는데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했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알림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다시 볼까요? 추가 옵션에서 알림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어떤 레퍼런스 자료, 예를 들어서 뭐 링크 같은 것들을 여기다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방으로 알람 보냈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채팅방에서 보면 이렇게 중요 표시가 돼서 전송이 됩니다. 자, 여기서 들어왔죠? 여기는 본 채팅방, 그리고 아까 이 회의실은 이 보조 채팅방 형태고요. 잠깐 나왔었는데 이 반환을 누르고 다시 통화를 안되면 누르시면 다시 본 회의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회의실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뒤에 자동으로 들어와집니다. 이건 알림이 나오고요. 회의실로 이렇게 들어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게스트로 학생이 다시 넘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 회의실 기능은 끄고요. 그 옆에 이 기타 작업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에서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장치 설정은 카메라, 마이크 이런 장치들을 설정하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아까 카메라 마이크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장치 설정을 눌러서 스피커랑 마이크, 카메라 등을 컨트롤 했죠. 그리고 통화 상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손실이 큰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화 상태가 그러지 않다 할 때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네트워크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화면 공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임 옵션,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임 메모, 이거는 이제 미팅 노트라고 해서 모임하는 동안에 메모를 작성할 수가 있어서 한 사람이 정리를 해두면 모두에게 이 내용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미팅 노트라고 해서 이 탭이 추가되면서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임 정보, 자, 여기에서 참가 정보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저는 링크만 보내고 싶을 때는 여기에서 링크 복사를 이용해서 링크를 전송하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링크 복사. 자, 그리고 갤러리
대형 갤러리, 함께 모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는 제가 자료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갤러리 모드는 기본적으로는 9개, 대형 갤러리 모드는 49개, 함께 모드는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가상 공간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함께 보이는 그런 모드입니다. 자, 갤러리 상단 표시를 누르지 않으면요, 참가자들은 갤러리 우측에 나오게 되고, 상단 표시를 누르면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크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공유를 했을 때 이 포커스를 누르면 학생들의 혹은 참가자들의 이 얼굴 화면이 사라지고 이 전체 공유된 화면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배경 효과 적용은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새로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캡션은 이걸 켜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자막이 생성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라이브 캡션을 이용해서 자막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영어 자막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녹음 녹화 시작을 누르면 녹음이 되겠죠. 화면이 녹음이 됩니다. 지금 녹음 중이라서 제가 녹화 중이라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키패드는 이제 번호 같은 거 이제 모바일에서 주로 사용하겠죠. 이렇게 했고 카메라 마이크 끌 수 있고요. 이 콘텐츠 공유 기능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임을 종료할게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